다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월 31일 비트코인 시황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월봉입니다. 달봉입니다. 1월 달에 하락을 예견한 채널들이랑 분석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위아래 꼬리는 좀 있습니다만 양봉, 바디가 좀 큽니다. 그래서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좋은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월달 마지막에 나왔던 그러니까 리젝션 블록 윗꼬리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윗부분을 한번 더 찔러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그렇다면 동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최소 한 127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정적인 타겟까지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진행되는 캔들 상황을 보고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되면 그때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달 달봉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2월 달을 깨끗하게 다시 한 번 더 위쪽 꼬리를 없애버리는 잠깐 월 초에는 하락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조금 더 위아래 꼬리가 조금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3주 연속 계속 양봉을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시작되었던 1월달 캔들을 3주 연속 위로 말아 올리는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박스입니다. 초록색 박스가 우리가 조금 다시 한 번 더 밑에 아주 긴 횡보를 끝내고 올라온 새로운 만드는 박스입니다.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4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초록색 박스를 위쪽으로 돌파해주고 이곳을 위아래가 있었다면 이걸 돌파해주고 위쪽에 머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 위쪽으로 더 많이 쏠 필요는 없고 이 구간에 머물러 준다면 알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시간적인 가격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넌스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초록색 박스를 브레이크아웃 했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든지 처음부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전에 이러한 휩쓸을 주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높였지만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형성되었다면 더 아름다웠겠죠. 그렇지만 초기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선책으로 이 초록색 박스 구간을 내려가지 않는 범위, 요 범위에서 굉장한 기대감을 좀 가지긴 했습니다. 그런다 우리의 기대감과 다르게 추석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절 기간에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여기서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의 롱콜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롱콜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깨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이즈 현상은 생길 수 있으나 대만은 죽지 않는다. 대만은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12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위아래 꼬리가 생기는 뒤흔드는 무빙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마감하는 것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양상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박스를 원래는 여기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이렇게 머물러 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건 여기 박스입니다.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된다라는 게 어제 좀 디테일한 1시간 봉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구간인데요. 이 아래쪽으로도 약간 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4시간 봉을 봤을 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곳은 어디냐? 이제는 이 빨간색 박스입니다. 빨간색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이제 다시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박스로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다면 또 다른 단기적인 롱타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은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위험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이랑 리플이랑 우리가 주된 포트폴리오로 잡고 있는 종목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여러 개의 펼쳐져 있는 알트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발판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은 돌아가게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올라와서 이쪽 박스의 상단입니다. 상단을 돌파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단을 돌파해 주지 않아도 되고 이 위쪽으로만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여기서만 있어도 원래는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위쪽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여기에라도 머물러 줘야 알트들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질식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솔라나 밈 같은 계열을 타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밈 계열을 타셨던 분들은 지금 곡소리 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금은 버티십시오. 박스는 횡보, 즉 박스는 길고 추세는 순식간에 나옵니다. 시즌2의 초반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이 길게 느껴지고 환희가 순식간에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늘 말하던 것과 반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의 추세가 나왔을 땐 그간의 고통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타겟가는 아직도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중간중간마다 박스 구간, 횡보, 우리가 몇 년 전 그리고 10여 년 전 비트코인 산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때 가셔도 지금까지 홀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겪었던 그 사람들의 고통들 팔까 말까,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러한 무수한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못 지켜냈을 겁니다. 지금은 불알트장, 슈퍼사이클 이걸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그 고통을 처음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트를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그전에는 비트코인과 리플만 했었습니다. 알트를 처음 펼쳐서 포트폴리오답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온 이 고통을 못 견딘다면 코인에서 보상받을 수익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절 잘 보내셨으니 지금은 좀 더 추세를 기다리셔라. 곧 분출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고통은 다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노란색 박스를 벗어나면은 알트코인들에겐 좀 저해한 요소를 끼치게 됩니다. 아직은 위쪽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와 있냐면 결국엔 비트코인이 안정화되어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도미넌스를 당겨서 구조를 보완해내려고 지켜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알트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보시다시피 플립존을 돌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무빙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좀 좋은 모양을 갖췄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무빙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좀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는 빠르게 이 위로 올라와주고 결국에 첫 단계를 넘은 겁니다. 플립존 하나를 넘어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더의 약진을 여전히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토탈 차트입니다. 토탈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탈 차트도 우리가 보고 있는 알트들인데요. 알트들을 봤을 때 여기를 지켜줘야 됩니다. 빨간색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립존입니다. 플립존의 지금 간당간당한 형태입니다. 월요일과 금요일을 조금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이제 주말장을 이제 하기 위한 주말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걸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중에 이루어진다 보고 주말에는 알트장의 장이 펼쳐진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2주 전, 1주 전 그리고 다시 이번 주까지 변수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알트의 약진을 이번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트코인과 나머지 연동되는 이러한 차트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메인이 되는 기둥들, 주축이 되는 이런 메인넷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비트코인과 리플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하나의 층이 쌓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 위에 이더나 솔라나, 온도, 앱토스, 알고랜드 이런 식으로 쌓여져 나가고,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인테리어를 하고 아우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기후에 따라서 잠깐 바깥쪽에 여름철에는 햇볕 가리개를, 겨울철에는 야외 난로를, 이런 식으로 집을 약간씩 변형해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것이지 축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리플, 본인이 이더리움이랑 솔라나를 메인으로 가겠다, 이 4개의 축으로 가겠다고 했으면 그 4개의 축에 가장 큰 비중이 잡혀 있어야 되고, 나머지들은 기후나 아니면 지금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취향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그 바깥쪽에 있는 인테리어에 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인테리어를 의리의리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지금처럼 알트들이 솔라나 밈으로 굉장히 주목받던,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왔던 아이들에게 욕심을 많이 내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실었다면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계속 기회는 줍니다. 불장이기 때문에 추세 주고 다시 한 번 더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기회를 여러 번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체질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살려줬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유동성 높은 아이들에게 비중을 실어준다면 또 엄청난 고통을 또 겪게 될 겁니다. 이번에 이더리움의 상승과 더불어서 포트폴리오의 양전 또는 멘징 또는 뭐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에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보면 제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인 걸로 느껴져서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명이 잘한다 하더라도 10명이 고통스러우면 저는 그 10명처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이 불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잔소리지만 듣기 싫더라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라이브는 조금 더 깨발랄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특히나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서 솔라나도 덩달아 오르는, 그리고 그 밑에 하부 계열 밈코인들 뿐만 아니라 각종 메타 애들이 구조적인 반등과 주말에 불알틀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다 같이 깨발랄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밤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